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백그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화입니다. 형님들, 오늘 한국분은요, 한국에서 부동산 일을 했대요. 부동산 일을 23년 동안 했대요. 23년 했는데 진짜 돈 벌 때는 엄청나게 잘 벌었는데 그 후로 점점점 경쟁 상대도 많아지고, 이게 뭔가 예전 같지가 않고 물가는 높아지고 한국의 물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또이또이 하다가 정말 손실. 그래서 언젠가는 막 부동산 업체들, 막 공인중개사 업체들이 엄청나게 문 닫을 때 있었잖아요. 그래도 본인도 같이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에 이제 라오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재산은 그냥 라오스에서 은퇴 생활 할 만큼은 괜찮다 된다 그거예요. 자, 이분께서 라오스 들어와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 그러니까 약간 그 어디야? 베트남. 베트남 쪽을 향해서 어느 산에 있었대요.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베트남으로 비자를 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거기 산에 폐교가 아니라 그 뭐라고 말해? 그것을 폐사원. 사원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완전 폐허가 된 거예요. 북도 있고, 뭐 부처님도 몇 분 계시고 그러는데 막 잡초에 어찌고 저찌고. 근데 거기서 정말로 한 30m 떨어진 뒤쪽에는 또 무덤이 있어. 왜냐면 중국이나 베트남 무덤식으로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거야. 부처님 옆에 뒤에 막 십자가 달려있는 무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분께서 그 폐사원을 너무 갖고 싶은 거야. 왜냐면 뭐 잡초 같은 거 뽑고 하면은 거기에 스님들이 잤던 집이 그 방이 몇 개 있으니까 그것만 수리하고, 뭔가 자기만의 무릉도원이 될 것 같아. 아지트가 될 것 같아. 한국에서는 진짜로 부동산 하면서 사람들한테 네네 막 굽신구리만 살았지만은, 이 라오스에서 뭔가 나만의 세상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묵고 있는 그 홈스테이 있죠. 게스트하우스 홈스테이,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아줌마 2명을 구워 삶아가지고 밥도 사주고 술도 먹이고 용돈도 주고 해서 자기 좀 도와주게끔 하려고 했는데, 아주머니들이 그런데 이제 해본 적이 없죠. 왜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무슨 사원을 뭐 양도, 외국인은 양도는 안 되지만은 뭐 그 임대 막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중에 아줌마 한 명이 자기 사촌 동생이 있으니까 사촌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 왔는데, 사촌 동생이 그 마을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얘가 이 비엔티안 대학교를 나왔어요. 비엔티안 여기 국립대학교 있죠. 참 라오스라는 나라가 그래요. 국립대학교,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대학교라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뭐 서울로 치면 서울대라. 물론 이제 두 나라 학교의 이제 레벨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라오스에서 가장 대단한 게 라오스 국립대학교는 맞아요. 그건요. 예. 그런데 라오스가 워낙 취직하기가 힘든데 또 자기네 고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구도 없고 그것도 산이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오스에서 참 이 선생님도 한국에서는 이 교사 시험을 보고 임용고시를 보고 합격하면은 바로 월급이 나오잖아요. 얘네는 또 달라요. 국가에서 오케이 지금부터 정식 선생님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으면은 10년, 15년 동안 월급이 없어요. 걔도 무월급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이제 졸업한 지 1년 반밖에 안 돼가지고 뭐 크게 손해는 안 보고 있죠. 왜냐면 뭐 업종을 변경하면 되잖아. 갑자기 뭐 몇 년 더 가르치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똑똑하니까 뭐 또 회사에 들어간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여자애한테 이제 그 자기의 친척분이 얘기를 해줬죠. 이래이래한 한국 사람이 왔는데 이 폐 사원을 좀 이것을 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다.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엄청 호기심을 가졌나 봐. 대체 어떤 사람인데 폐사원에서 살고 싶나. 계속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자애가 영어를 꽤 해요. 근데 우리 한국 분께서 영어를 조금밖에 못해. 그래서 영어 조금 번역기 이용해가지고
이 대화를 했어요. 그때서 이해를 한 거죠. 아, 이 남자가 되게 호기심도 많고, 좀 캐릭터가, 아주 신기하구나. 그래서 사원을 뭐, 외국인이니까 매매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사원을 쓸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좀 월세로다가. 그래서 나이반 찾아갔는데, 나이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들다고. 왜냐면, 라오스에서 여러분,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토지 및 사원 소유권 있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국가 및 종교단체 소유의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개인은 이 사원 부지를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어. 물론 이 사원하고 관련된 지방단체나 아니면 뭐 국가에서 뭐 매매가 아닌 뭐 어떠한 장기 임대 같은 거 그걸로 해준다고 하면은 괜찮지만 그렇게 해도 만약에 내가 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내놔. 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촌 조카랑 둘이 정말 많이 여기저기 찾아다녔대요. 그 나이반도 찾아가 보고 나이반에서 경찰서 가봐라. 경찰서도 가보고 경찰서에서 여기 말고 큰 주로 가봐라.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말하면 시 정도, 읍에서 시 정도로 가봐라. 그래서 시에 가서 시의 구청 정도에 가서 물어봐도 거기도 안 된다 하고 그만 또 그래서 끝내는 포기했어요. 근데 포기했는데 그 사원에서 한 그 무덤이 있다고 있잖아. 뒤쪽에 무덤이 있다고 있잖아. 그 무덤에서 조금 더 가면은 빈집이 있어요. 근데 그 빈집은 괜찮긴 한데 고칠 게 너무 많아. 근데 좋은 점은 베트남 옆에야. 비자런하기가 너무 좋다 그거야.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명이 또 사랑을 해버렸네. 또 사랑에 빠진 거야. 왜냐면 그 뜨거운 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밥 먹었지, 같이 술 마시지, 오토바이는 또 고장나도 같이 끌고 다니지. 그러면서 사랑을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임대를 했는데 와,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계약을 했는데 집도 커요. 집도 방도 뭐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1층짜리인데 집이 되게 커. 근데 한 달에 11만 원이에요. 한 달에 11만 원. 근데 물론 고칠 게 많다고 했죠. 근데 그 고치면서도 또 더욱더 사랑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양 얼마나 사랑하겠어.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아주 그 폐사원이 사라진 이유가 여러 개가 있대요. 이제 이 여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예전에 그 사원을 라오스 사람이 지었는데 갑자기 베트남에서 넘어와가지고 그 약간 기독교적인 베트남 사람이 와서 그 사원을 기독교적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해서 사원이 사라졌다 얘기도 있고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사원 이렇게 스님들을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사라졌다고도 있고 다른 그 스님들이 점점점 부족해져가지고 사라졌다도 있고 주민들이 부족해져가지고 스님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왜냐면 스님들 탁발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스님들이 사라졌다도 있고 또 스님들이 그 옆에 베트남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게 전설이 되게 많대요. 거기를 그걸 어떻게 걷어 살아보려는 우리 한국 형님도 대단했죠.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그 집을 고쳐가지고 거기를 이제 아지트 삼아가지고 그 학생들 중에 밥 못 먹는 애들도 자주 와가지고 밥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와서 같이 거기에서 또 밥도 먹고 술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여자친구네 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 딸이 여기 이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 나는 그게 불만이다. 걱정이다. 저렇게 나이가 계속 먹으면은 어떻게 하냐. 차라리 그 학교를 그만두고 이 아버지 농사일을 짓는 게 그게 자기는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농사 짓고 있는 거 그건 또 본인이 또 용납을 못한다. 이제 그런 스타일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한국 남자가 한국 돈으로 치면 570만 원어치를 태국 바트로 줬어요.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허락해줬고 저랑 사귀게끔 그리고 여자친구랑 자기랑 이렇게 함께 살 수 있게끔 다 해준 거 이건 감사금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한국에 정리 좀 다 되고 좀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기고 그러면은 결혼식 이제 하면은 그때는 신소는 따로 드리겠다.
아버지가 그냥 파트로 570만 원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 왜냐면 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버는데 농사 지어봤자 15만 원도 못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570, 80만 원 파트로 주니까 그냥 눈이 6번 돌아가죠. 거기다 그것도 장인어른을 위해서 준비한 그 어깨 마사지 해주는 거, 자동으로 그 움직이는 거 있거든요. 약간 그 손모가지 발모가지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그게 어깨를 막 주물러 주는 거 있어요. 중국 거. 아무튼 중국 거 사줬는데 그것도 그냥 너무 행복하지. 평생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했냐면 네 딸을 좀, 나 여행을 같이 가고 싶은데 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네 딸이 지금 돈도 못 받고 학교에서 일을 하니까 잠깐 뭐 한 달을 빼주던 우리 여행 가고 싶다 했더니 그냥 어디다 전화하더만 한 15분 어디다 몇 번 전화해요. 그러더만 됐다고 여행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한국 남자 입장은 솔직히 그죠. 자기 여자친구가 꼭 저렇게 학교에서 일할 필요가 있냐 그거야. 자기랑 같이 있던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해도 되는 거고 비즈니스를 좀 작게 해도 되는 거고. 저 선생님 하다가 계속 국가에서 인정 못 해주면은 돈도 못 받고 나이만 더 차는 거고 그러잖아요. 물론 둘이 결혼하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서 둘이 오토바이 타고 그냥 쭉쭉쭉 여기 좀 들려서 그냥 또 여기서 러브 또 저기서 들려서 러브 비엔티안 갔다가 또 비엔티안 가니까 또 자기 옛날 또 생각나죠. 거기서 또 그냥 마라탕도 또 한 그릇씩 먹고 그다음에 태국 한번 가서 태국도 구경하고 들어오고 그냥 또 다시 가가지고 베트남도 구경하고 그냥 너무 행복하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태국하고 베트남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학교 살 때도 대학교 애만 있었던 거야. 왜냐면 움직이면 돈이 떨어지니까. 돈 지출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지. 그냥 맨날 러브 속에 산 거야. 근데 가슴이 아프게도 아직까지는 두꺼비가 없어요. 예. 근데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 두꺼비가 없지만 두꺼비 없는 대신에 너무 행복하대요. 예. 장난 아니래요. 너무 착하고 그리고 너무 순수하고 거기다가 또 배운 것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똑똑하고 최고래요. 이 남자도 본인도 진짜로 자기가 라오스 가가지고 뭐 누굴 만나서 결혼할 생각을 막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무릉도원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인생을 마지막을 살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로 산 집은 완전 무릉도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새로운 무릉도원을 찾게 된 거잖아요. 진짜 무릉도원 이것은. 아주 찍찍. 자, 어쨌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한국분입니다. 자, 우리 한국분께서는 다들 라오스로 너무 오셔라. 자기처럼 이런 기회가 있다고 행운이 있다. 그런 이야기로 이 사연을 제가 전합니다. 자, 댓글 보면 아싸 이번에도 1등 잼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 다음에 웃는 얼굴. 자, 하하하 나레이션이 웃음을 주네요. 표현이 디테일해서 출연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기에 위트까지 묘하게 중독성이 있네요. 그리고 사연은 어떻게 얻냐고 물어보는데요. 예전에 메일을 적었었어요. 거기로 보내주신 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메일을 안 적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친구랑 거의 한 달 정도 여행을 했었어요. 그 전에 또 쌓인 또 이야기들 제가 또 여기저기 또 만나게 돼가지고 얻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메일을 안 적고 있는데 이야기가 다 떨어지기 전에 또 메일을 적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좋은 날 되시고 그럼 바이. 다음 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